잊었던 자신 속의 모습 애써 외면하지 말아요. 지금껏 몰랐던 사실 모두 느낄 수 있게 이제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아요. 아픔에 얹어진 모습을 그렇지만 모든 것 떠나고 진실은 언제나 남아있죠. 우리의 아름답던 추억 속에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안녕하세요. 게임 TNT의 송미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뭘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악투러스. 국산 게임과 해외 게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악투러스가 드디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 있다? 악투러스에겐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악투러스란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국산 롤플레잉 게임에 자존심을 걸었다. 스토리, 음악, 그리고 규모.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무지하게 신경 많이 쓴 게임. 웬만한 게임 시나리오 저리 가라! 일반 게임 시나리오의 5배를 자랑한다. 오, 원고지 2만 장 분량이라니까? 여기 혹시 노래방? 메탈이면 메탈, 클래식이면 클래식. 총 100여 곡의 배경음악. 배경음악으로만 듣기엔 아까운 곡도 있죠. 실감나게 싸우려면 실감나는 배경이 필요한 법. 거기에다 깔끔한 캐릭터까지. 와, 최고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아니, 악투러스는 캐릭터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어쩜 이렇게 귀엽고 깜찍 그리고 멋질 수가? 제국과 왕국, 그리고 공화국이 공존하는 시대. 돈을 쫓는 왕국의 시즈와 마리아. 달란트를 찾아 나선 공화국의 엘리어드. 그리고 황제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제국의 텐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바로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롤플레잉 게임 악투러스. 어때요? 벌써부터 신나지 않나요? 악투러스가 어떤 게임인지 조금은 감이 오죠? 자, 그럼 여행을 떠나! 제정신 좀 봐. 아무 방법도 모르고 여행을 떠날 수는 없죠? 지금부터 제가 악투러스의 여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일단 마우스 조작부터. 이동, 탐색, 대화를 하고 싶을 땐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살짝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점프, 점프. 시점 전환을 원할 땐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다음은 키보드 조작법입니다. 캐릭터를 이동하고 싶을 땐 방향키를, 좌우를 보고 싶을 땐 알파벳 Q와 W를 사용하고 점프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고요. 선택하고 결정할 땐 과감하게 Alt 키를 누르면 됩니다. 시즈, 라그니 마을에서 자란 소년. 소녀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 마리아, 화려한 삶을 꿈꾸는 시즈의 친구. 엘리어드, 하인베르그 가문의 장자, 결과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 텐지, 원래는 왕실 사람이지만 우여곡절 많은 운명의 사나이. 셀린, 중요한 순간 시즈 일행을 도와주는 신비로운 인물. 피치와 캐럿,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훔치는 2인조 도둑자매. 게임을 시작하면 2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게임을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럼 시즈를 만나러 가볼까요?
아빠 심부름으로 외상 수급 나가는 시즈. 우선 다이어리 모드에서 아빠의 주문서를 통해 심부름 내용을 알아보고요. 농부 핫센 호프집 주인 사냥꾼 브랜드에게 돈을 받으세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농부 핫센 호프집 주인은 마을에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냥꾼 브랜드는 역시 사냥꾼답게 마을 밖 숲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무덤자리를 제국군에게 팔아버린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시즈는 마리아와 함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간 거죠? 마리아를 찾아보세요. 마리아를 찾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찾아다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우선 기계실 선원에게 2번 말을 걸고요. 매점 선원에게 2번, 거지에게 3번, 예비선장 대리, 매점 선원, 거지, 다시 예비선장 대리, 기계실 선원, 복도 선원 순으로 말을 걸면 마리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 타이니에 도착한 시즈와 마리아. 먼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로저스의 퀵 서비스를 찾아가는데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즈와 마리아는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서 제국군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아인스파인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인스파인에게 검술과 마법을 배우는 시즈와 마리아. 자, 이제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시즈의 특기는 화려한 연출을 보여주는 화이어 볼트와 라이트닝 볼트 등의 마법입니다. 마리아는 여자답지 않게 접근전 위주의 필살기가 특기네요. 여기서 전투를 위한 팁 한 가지. 상대편이 아군 캐릭터보다 액션 포인트로 가까이 오면 공격보단 방어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고요? 방어를 선택하면 공격 대기 시간이 짧아져서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마법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마법 연구실은 트랑큘리, 바하라 성당, 엘하이브, 콘스탈리움에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들려서 마법 조합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먼저 아이스 스톰을 만들어 볼까요? 속성은 풍수, 풍해, 속매는 크로나임, 비스말, 휘에르, 다음은 피닉스. 속성은 화풍, 화해, 속매는 피엘, 비스말, 비스말을 결합하면 완성! 마법 조합만 하면 어떤 몬스터도 두렵지 않다. 여긴 하인베르그 저택. 화재가 발생했군요. 물속엔 아직 슈가 남아있는데 슈를 구해야지요. 저택 안으로 들어가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10분 타임 어택. 10분 안에 슈를 구출해야 되지만 시간은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에 닿으면 HP가 15 정도씩 떨어지니까요. 점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2층으로) 올라가서 3개의 방 중 왼쪽과 가운데 방에 있는 몬스터를 제거하면 오른쪽 방이 열립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면 슈를 구출하고 임무가 완료됩니다.
자, 이제 달란트를 찾아 떠나기에 앞서 수상관저에 들러 자금을 지원받읍시다. 길드가 2,000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무기 가맹점에 들리는 것도 좋고요. 타타 소스와 레더 고겟을 사고 캐릭터 상태도 확인하세요. 캐릭터 상태 확인법은 다 아시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다이어리 모드란 여행 중 수집한 아이템, 정보, 책 등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해보자. 퀵 서비스 모드란 플레이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 이동 장소로 아이템을 미리 보내는 서비스. 슈라고요? 기억하세요? 저택에서 엘리워드가 구한 여자 이름을 그녀의 이름하여 슈. 슈가 누굴까요? 혹시 바다 유진 슈의 그 슈? 글쎄요. 떴다 타이타닉. 진한 감동의 사랑 영화 타이타닉. 그 유람선이 잠시 등장했었는데요. 시즈와 마리아가 탄 배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떠세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여행하는 중에 세이브하는 것과 아이템 찾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 하나 드릴게요. 바로 다이어리 모드와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다이어리 모드에서는 캐릭터의 종합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파티가 소지하고 있는 돈과 아이템의 무게량, 해당 캐릭터의 배리어 수치와 체력, 레벨 정보 및 경험치, 각종 수치들이 도표화되어 나타나고요. 현재 캐릭터의 장착 상태에 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는요, 크게 마을의 여관과 세이브 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이브를 선택하면 세이브 데이터 슬롯이 나타나고요. 더블 클릭으로 선택할 경우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존재하는 슬롯을 선택할 경우엔 덮어 쓰게 됩니다. 잘 아셨죠? 자, 다음 장, 그러니까 제1장에선 시즈와 마리아, 엘리워드, 그리고 텐즈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 네 사람은 엘리워드의 제안으로 함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코앞에 닥친 험난한 현실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자, 그럼 함께 하시죠. 여기는 국경의 도시 마르투닉. 곤경에 빠진 시즈, 마리아, 텐즈를 구해준 엘리워드는 달란트 찾는 길에 동행해주면 시즈와 마리아에겐 돈을, 텐즈에겐 복수에 동참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만날 강력한 몬스터들에 대비해서 마을 주변에서 전투를 통해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한 번에 4명을 모두 조작하기는 힘들지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쉽게 익숙해질 거예요. 앞으로 먼 길을 떠날 때는 레벨업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함께 길을 떠나는 네 사람이 처음으로 이동해야 될 곳은 공화국 서쪽 베르가모 마을입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우선 여관에 들려서 게임을 저장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체력이 회복되는 소리네요. 마을 구석진 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 깨진 어항을 마법을 사용해 고쳐주지만 시즈 일행은 마을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마법사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곧 풀리게 되고요. 하지만 보고 있을 수만 있나요? 마을 사람들을 찾아 발켄스발드 고성으로 가야 할 운명. 일단 캐릭터 상태를 점검하고요. 세이브하는 거 잊지 말고 아이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켄스발드 고성으로 출발!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하 감옥 열쇠를 찾는 겁니다. 열쇠를 찾을 때는 주변에 있는 아이템을 꼭 놓치지 마세요. 이곳에는 강력한 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CG의 단체 마법과 스킬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전투를 펼칩니다. 그럼 어떻게 전투가 진행되는지 잠깐 구경해봐요. 와, CG의 화이어 샤워는 정말 화끈한 마법이네요. 이 마법은 많은 수의 적들에게 한 번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캐릭터의 대여를 바꾸고 있는데요. 레벨이 낮은 캐릭터를 선두에 두면 룰렛에 몰아주기로 다른 캐릭터와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을 탐색해서 5개의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요. 스위치로 조작해야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근처에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조작해야 할 스위치는 1번, 3번, 4번입니다. 스위치를 조작해 닫힌 문을 열고 3층으로 올라가면 갑옷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 갑옷이 수상한데요? 조사를 해보니 신기하게도 닫혀있던 문이 열리네요. 이제 예배당으로 갑시다. 거기에 아케나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케나톤과 3명의 해골 병사. 일단 해골 병사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 스킬을 사용해서 집중적으로 아케나톤을 공격. 그렇죠. 좀 더 스킬과 마법을 써보세요. 드디어 달란트 하나를 찾았군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셀린이 달란트가 있다고 알려준 곳은 다름 아닌 대괴수 1등 자라라니요. 대괴수 1등 자라와의 전투. 여기서 중요한 건 치고 빠지는 순간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라가 근거리 위주의 공격을 하는군요. 따라서 자라 주변에 일정 간격을 두고 CG는 장거리 마법 공격을, 나머지 캐릭터들은 스킬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달란트를 찾아 앙스베르스로 가볼까요? 앙스베르스에 도착하면 먼 여행을 했으니까 우선 여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담장을 넘어서 안으로 전진, 힌트가 주는 글귀 한번 읽어주고 스위치를 조작하면 됩니다. 이곳의 퍼즐은 머리를 잘 써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드디어 숨겨진 방을 찾았네요.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랑데가 보이죠? 마법을 사용하는 그랑데와의 싸움에선 연속 공격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플릿 아머를 사용해도 좋아요. 달란트의 힘을 알고 있는 고대인들을 찾아 마르티니를 거쳐서 황제의 묘로 떠나는 일행. 이럴 수가! 황제의 묘에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리네요. 양쪽 벽에 뭐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불을 꺼야 문이 열리네요. 자, 이제 4개의 불을 모두 끄고 안으로 들어가 모든 불을 꺼야 합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될 때 쉽지 않은 상대, 스핑크스가 나타납니다. 스핑크스는 미라드를 불러내서 공격을 해오는데 시즈의 화이어 샤워, 라이어트 웨이브, 썬더스톰 등의 단체 마법을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스핑크스는 단 한 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신의 미소라는 기술을 사용하니까요. 주의하세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건 아인스파인 아닌가요? 그가 바로 제국의 재상인 엠펜저. 그런데 왜 셀린을 잡고 있는 걸까요? 황제의 묘는 무너지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들이 떨어져서 마을들을 폐허로 만듭니다. 앞으로 CJ 일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운명 선택. 어둠 속 시즈. 그는 보물 상자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덧 제2장까지 왔습니다. 이번 장에는 엠펜저의 과거 회상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악투러스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악투러스라는 별의 정기를 받은 아이를 안고 센크라드와 결판을 벌이고 있는 엠펜저. 결국 엠펜저는 사라지고 아이는 플레어와 쉐라가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시즈입니다. 자, 이제 서장과 마찬가지로 지도에서 한 곳을 먼저 선택하고 떠나기로 하죠. 물론 게임 진행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드디어 남자다워진 시즈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메르엠에 도착하면 마을에 숨겨져 있는 비밀 지폐가 열리고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비밀 지폐는 여관 2층을 잘 조사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집회장에 도착해서 크리스토 신자들을 제거하면 사대에 남은 잔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대로 가기 위해 고문관들과 전투를 하고 있는 시즈 일행. 고문관들은 4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선 시즈는 단체 마법을 사용하고 타격계 공격의 캐릭터들은 1000명만 집중 공격해서 하나씩 해치웁니다. 고문관들을 물리친 기쁨도 잠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비오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비오르는 혼자뿐이니까요. 전력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물리치면 돼요.
이오린과의 전투가 끝나면 사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분수대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 비밀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르엠으로 이동하면 제국군에게 잡혀가는 마리아를 보게 되고 엘리어드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화면이 전환되고 엘리어드는 캐럿과 함께 거대한 몬스터 가이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가이언은 상당히 강력한 적이지만 3번만 넘기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에라이브에서는 엘리어드의 동생인 레이크란츠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엘리어드는 레이크란츠를 죽이고 마리아를 구출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현자들이 나타나 전투를 하게 됩니다. 현자들은 단체 마법 위주의 공격을 하니까요. 당하는 즉시 아이의 단체 회복 마법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점점 강력해지는 몬스터. 그러나 우리 주인공들 또한 실력이 만만치 않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악튜러스는 배경음악이 총 100여 곡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5곡 정도 뽑아봤거든요. 어느 곳에서 나왔을까 생각하시면서 잠시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들어봐요 누군가고 듣지 못한 듣지 않던 소리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같은 사실
지나가네요. 시간들 이젠 가슴 아팠어. 헤어지자 너의 그 한마디 아직은 믿기지 않아. 이별이 무언지. 삼장이 시작되면 콘스텔라리움으로 이동하는데요. 콘스텔라리움의 입구에서는 오성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성왕들과 전투가 끝나면 성을 가로질러 후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에피소로 이동합니다. 에피소에 도착하면 술집에서 셀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린은 기억을 잃어버려서 시즈 일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셀린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시즈와 아이는 셀린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즈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셀린의 기억을 되찾아줍니다. 셀린이 동료가 되면 빌라델피아로 이동합니다. 빌라델피아에는 상당히 많은 적들이 있으니까요. 재빨리 마을 중앙에 있는 분수대로 이동합니다. 분수대를 조사하면 비밀 통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하 던전을 빠져나오면 드디어 엠펜저와의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됩니다.
램펜저가 죽고 나면 엘리자베스가 활동을 시작하고 사도들을 불러내 제국을 폐허로 만듭니다. 시즈 일행은 엘리자베스와 결판을 내기 위해 방주에 탑승합니다. 방주는 모두 1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의 전원은 모두 꺼져 있어서 한 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 층에 있는 전원 장치를 가동시킵니다. 12층에서는 1시의 방에 있는 보조 전원 장치를 올리고 7시 방에 있는 주 전원 장치를 올리면 됩니다. 어떠셨어요? 인간과 신, 선과 악, 그리고 계속되는 전투. 비록 6개의 달란트를 모두 찾지는 못했지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함께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모두 살아서 에덴으로 갈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을 모두 마치는데 최소한 100시간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렇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게임,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임 아크투러스.
이 정도면 제 생각엔 100점 만점에 99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되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게임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믿기지